개요는 표준원가 계산 그냥 말문제입니다. 말문제. 말문제가 꽤 많아요. 6개나 됩니다. 6개. 불러드릴게요. 82회 10. 그 다음에 84회 8. 그 다음에 103회 10. 그 다음에 106회 10. 그 다음에 108회 9. 그 다음에 109회 7. 다시 한번 82회 10, 84회 8, 103회 10, 106회 10, 108회 9, 109회 7. 예. 자리 어디로 가주시냐면 279페이지. 자, 279페이지 맨 위에 예제 6-1 직접 재료원가 차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예.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그 표준원가 계산은 차이 분석이라는 걸 계산 문제 내버려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자, 일단 2개예요. 얘는 2개. 불러드릴게요. 97회 10. 그 다음에 102회 9. 다시 한번 97회 10, 102회 9.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280페이지. 여기가 사람 잡습니다. 여기 어디니? 거기 예제 6-2 직접 노무원가 차이다 라고 있죠. 한 9개 됩니다. 9개. 10개인가? 자, 불러드릴게요. 85회 9. 그 다음에 88회 10. 그 다음에 90회 10. 그 다음에 92회 7. 그 다음에 94회 10. 그 다음에 95회 10. 자, 그 다음에 101회 10. 그 다음에 104회 10. 그 다음에 107회 10. 그 다음에 108회 6.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282. 자, 282페이지의 맨 위에 2번.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이라고 있어요. 얘도 2개입니다. 2개. 불러드리면 78회 8. 그 다음에 91회 10. 이렇게 2개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원가는 시험에 워낙 잘 내요. 근데 계산 문제도 어렵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우리 그 개별원가 계산도 그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냥 계속 풀다 보면 머리에서 알아서 해요. 진짜로. 표준원가도 마찬가지. 제가 그 불러드린 문제를 그냥 씹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푸셔야 돼요. 처음에는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시다 보면 이제 머리에서 막, 요건 요 자료고, 요건 요 자료고,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준원가 계산은 계산 문제에서 꼭 얘네들을, 얘가 어떤 내역이고, 이런 것들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말 문제부터. 자, 보시면, 우리가 그 원가가 총 원래는 여러분들 3가지고요. 실제로는 4가지다라고 했죠. 뭐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제조 간접비, 고정제조 간접비.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4개. 자르면 4개, 크게는 3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가 계산 있죠?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원가 계산이 있고, 아마 이거는 여기까지는 세모 2급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 3가지의 원가를 얼마로 할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 원가는 말 그대로 이건
주주한테 보고하는 12월 31일 재무제표 용도예요. 뭐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금액을 전부 다 실제로 쓰는 게 실제원가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원가 계산은 장점은 정확하죠? 그렇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 원가 계산이 너무 늦어요. 그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어저께 배우셨던 정상 개별원가 계산. 엄밀히 얘기하면 개별원가 계산에서 정상원가 계산 쓰겠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그냥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해서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금액을 직접 재료비 실제, 직접 농업비 실제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는 공통비예요. 어느 한 곳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추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직접비는? 가능해요.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 원가 단계 중에 나와요. 맞죠? 근데 문제는 그놈의 제조간접비잖아요. 공통비다 보니까 얘네들은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12월 30일 날 나온단 말이야, 실제가.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중에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은 단기 중에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원가 계산보다 신속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원가 계산, 더 신속하게. 여기 표준 원가 계산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처음이시니까. 자, 표준 원가 계산은요, 모든 원가를 표준 원가를 씁니다. 근데 이 표준이라는 게 회사의 목표가 되는 원가예요. 목표. 목표를 딱 짜놓는 거, 기초에. 마치 우리가 1월 1일 되면 각 그 어디지? 뭐 그 공장 말고 저기 우리 국가 부서들 있잖아. 예를 들면 뭐 국방부? 국방부에서 이 정도 예산 짜죠. 딱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딱 하고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쓴 거를 비교해가지고 어디에서 국방비가 많이 들었고 어디에서는 절감했는지 그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표준원가 계산은 언제 계산하냐면 원가가 기초에 계산이 돼요. 기초에. 기초? 기초? 그러니까 기초에 목표로 하는 원가를 설정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문제 표준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정말 신속해요. 좀 이따가 띄울 겁니다. 시험에 가끔 표준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신속하지 않다라고 장난치면 그건 감사합니다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표준 원가 계산은 기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이 목표를 그냥 어거지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이 표준 원가 계산은 그런 목표가 되려면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표준 원가 계산을 좀 채택하기 힘든 게 좀,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되고, 서버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별표예요.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뭐냐면, 실제 발생한 원가와 목표로 한 원가와의 차이 분석이 계산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쉬었다가 할게요. 좀 이따가. 마지막 교시는, 2교시의 마지막 시간은 이론만 할 거고요. 자, 이제 장단점 설명 좀. 자, 위쪽이 장점이고 아래쪽이 단점이에요, 단점. 맞죠? 장단점도 잘 내거든요, 시험에서. 자, 일단, 여기 있죠?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원가 계산 신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속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저께 정상 원가 계산도 했었죠. 기말에는 그러면 정상 원가로 한다, 보고한대요. 실제 원가로 보고한대요. 기말에 주주들한테는 실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원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12월 31일 되면 주주들한테 제조원가 물론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기말에는 실제 원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의 말 문제를 어떻게 장난치냐면
표준 원가로 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근데 표준 원가 안 돼요. 지들의 목표지. 목표는 회사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목표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중요해. 주주들 입장에서는. 맞죠? 원가가 얼마 나왔는지 실제로 이런 것들. 예. 자, 그리고 이거 말 문제. 이런 건 거의 그냥 이론상에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표준 원가로 우리가 보고할 수도 있어요. 언제냐면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당이다라는 뜻이에요. 무당. 목표로 하는 원가와 실제 발생 원가가 유사하대. 그러면 걔는 승진이 빠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론상으로 말 문제는 많이 냈으니까 좀 대비.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로 따지면 목표라는 건 애매한 거죠. 내가 일본에 갈 목표가 있다. 어쩌라고. 근데 우리 회계는 다 금액으로 해야 되잖아, 금액. 그 목표를 금액으로 짜놓은 게 예산이죠. 내가 1월 1일 날, 나 저기 일본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예, 일본 갈 거야는 그냥 추상적인 말이고, 그걸 우리가 목표 금액으로 수치화시킨 게 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교통비는 이 정도 쓰고, 교통비 꽤 많이 들더라. 일본은 그냥 그 거리대로 비례해서 내더라고요. 그죠? 아니, 그냥 짜증나가지고. 목표로 해서 교통비 한 6만 원 써야지 했는데 30만 원에 쓰고 왔어. 오, 비싸더라 많이. 길도 몰라가지고 막 타고 다니고. 친절한 게 그때 어머니 한 분이 계속 우리가 잘 모르니까 50분 동안 지하철 같이 타고 다녔어요. 잘 알려준다고. 근데 자꾸 그건 좋았는데 자꾸 다른 길을 알려주셔가지고 일본어가 안 되니까 중간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할 수도 없고 죽는 줄 알았어. 사실이 이상한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아무튼 만족하고 가시더라고. 근데 그 표정이 정말 만족하고 당황했어요. 또 만족하시더라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계획은 추상적이고요. 그걸 수치화한 게 예산. 그리고 통제는 뭐냐면 원가 차이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차이 분석을 왜 하냐면 아까 했던 통제다라는 거 성과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당초의 목표보다 원가를 절감했으면 뽀뽀해 주는 거고. 그렇죠? 원가를 더 썼으면 가서 두드려 패는 거고.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두드려 패는 뽀뽀한다 그 말이야. 그게 돈이잖아요, 돈. 그죠? 그래서 여기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통제한다라고 해요. 하지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딱 봐도 그냥 열심히 해야지 돈 받으려면. 그죠?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원가는 그냥 어느 한 원가로 딱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설정을 해줘요. 그렇죠? 요거 말 문제고 실제 시험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딱 하나긴 하지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허용 가능한 범위를 딱 설정했는데 거기를 넘어버리면 이제 집중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동그라미 5번인데 뭐 이건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게 표준원가 계산의 단점입니다. 일단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얘예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표를 그냥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경험치가 있어야 목표를 세우지. 그나마 유사하게 목표를 세야지, 여러분들. 목표로 한 원가는 1,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발생 원가는 10억이야.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그죠? 이건 너무 갭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발생하더라 이런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표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이 좀 개입이 됩니다. 맞죠? 그게 요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당연하지. 그죠? 객관적인 건 실제잖아요. 무조건 객관적인 실제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설명 좀 들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설명. 요거 말 문제.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좀 이따 할 건데, 우리 그 표준원가 차이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차이 분석을 할 때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원가를 절감하면 무조건 칭찬해줘요. 잘한 거야. 그리고 원가를 많이 쓰면 얘는 칭찬을 못 받고 두들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아시죠? 가끔씩 우리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 보면 뭐 홍삼 그 액 해가지고 한 포당 얼마 이렇게 팔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홍삼 원액에 보시면 여기에 구람이 있을 거란 몇 구람 이렇게 들어가 있다. 맞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는 건 물량을 조금 투입하면 원가가 절감이 돼요. 많이 투입하면 원가가 절감이 돼요. 조금.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건강기능식품 홍삼 원액에 한 포당 3g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효과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맞죠? 근데 나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2g만 투입한 거예요. 그러면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를 절감했구나. 그냥 왜? 2g만 들어갔으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제 그쪽 음식 쪽에 많이 민감하신 분들 그거 다 눈치채요. 맞죠? 이게 조금 들어갔구나. 얘가 패티가 적어졌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특히 이제 햄버거 집 가면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 바로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패티 이거 봐라. 씨 해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원가는 절감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손님이 가끔씩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건 오히려 불리한 거거든. 근데 그런 걸 무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금액만 신경 써요. 무조건 금액. 금액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외시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이게 요거예요. 그래서 재무적인 측정치만 우리가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납기나 품질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납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네, 우리가 원가가 또 절감이 되긴 하겠죠. 납기를 제대로 맞추면 여러분들 우리가 금액이 커지는 거고. 맞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원가 계산의 단점입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 잘 냅니다. 표준원가 계산이요. 그렇죠? 반드시 꼭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쉬셨다가 11시 35분에 2교시 들어가